찜질방이나 병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휴대폰 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드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경북에서만 올 들어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숲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지역 1인 크리에이터가 지역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올해부터 대폭 감축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찜질방이나 병원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이른바 휴대폰 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병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병원에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방법까지 보시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복 차림의 한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병원 복도를 지나갑니다. 지난 5월 말 새벽, 대구의 한 병원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이날 한 병실에서 휴대폰 3대가 사라졌습니다. 들떠음으로 보이는 학생이 1층부터 3층, 5층, 6층을 돌아다닐 동안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확인한 거는 6층만 전문적으로 봤었는데 6층에서 약 5분에서 1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려가는 동안 어떠한 사람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도난으로 생긴 피해 금액은 위약금 등을 포함해 80만 원 상당입니다. 구입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은 휴대폰도 포함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의자는 소액 결제로 새벽 4시 10분과 5시 50분쯤 100만 원 상당의 카페 이용카드를 결제했습니다. 또 10분도 안 돼 모바일 게임 아이템 110만 원치를 결제했습니다. 모두 2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병원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엄마가 그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 혼자 이제 전화기 찾다가 전화기가 없으니까 간호사한테 가서 내 전화기가 없다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전화기 누가 훔쳐가냐고 되게 퉁명스럽게 그냥 잘 찾아보라고 그러시더래요. 도착 딱 해갖고 그 조치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8시쯤에 직원이 출근한다고 기다려주세요 그러길래. 게다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번복됐다고 주장합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보상해주겠다던 병원이 6월 말이 되자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함부로는 아니지만 있잖아요. 어떤 순리를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내 편만 받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자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병원 측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병원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잠금 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병원은 이에 도난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상태. 최근 이처럼 병원과 찜질방 등에서 휴대폰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도난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안을 철저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휴대폰 홈화면을 다른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홍채나 지문 등으로 잠금 설정을 하고 통신사 소액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미리 차단 설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달 예천에서 진드기에 물린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울진에서도 진드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경북에서만 올 들어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숲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사용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 도로 주변의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진드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진드기 서식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작업자들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수시로 진드기 기피제를 뿌립니다. 자주 약을 뿌려요. 좀 기분 나쁘고 이러면 치고 이래 할게 크게 그런 적은. 올 들어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환자는 총 40명.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은 5명 중 3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경상북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부서와 연계하여 참진드기 서식지인 논두렁이나 밭두럭, 등산로 입구 이런 곳에 있는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밭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관할 보건소도 마을을 찾아가 진드기의 위험성에 대해 전하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 증후군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진드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많이 알고 배우고 이러는 것가 좋습니다.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감염되며 주로 4월에서 11월에 발생합니다. 6일에서 14일에 잠복기를 가지기 때문에 구토나 고일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올여름을 나야 하는 쪽방촌 거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좁은 복도 사이로 오래된 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 들어서자 수은주는 금세 30도를 넘어서고 답답한 공기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유난히 덥다는 올해 여름에도 석창근 할아버지는 홀로 선풍기 하나에만 의지한 채 이 방에서 폭염을 견뎌야 합니다. 너무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반면에 또 사고도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할 수도. 50여 년째 쪽방에서 살고 있는 김모 할머니도 여름나기가 막막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도움이 되는 선풍기마저 전기세가 무서워 오래 틀어놓지 못합니다. 어서 참고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는 힘들어도 내라는 건 내도. 쪽방에서 올여름을 나야 하는 거주자는 대구에만 모두 700여 명. 공식 집계되지 않는 거주자를 합하면 1000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대구시는 쪽방 거주민들의 온열 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고 냉풍기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이렇게 더울 때는 이제 혼자 이렇게 방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방이라도 38도에서 40도. 또 주위에 또 모든 쉼터 같은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무더위로 국가가 인정하는 재난에 이름을 올린 폭염. 좁은 방에서 가마솥 더위를 이겨내야만 하는 쪽방촌의 여름은 올해도 힘겹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여름나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아직도 체육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포항 지진 이재민들인데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새로운 집으로 옮겨갈 수도 없다 보니 이재민들은 올해도 좁은 텐트 속에서 힘겹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자그마한 텐트 20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열을 가두는 겨울용 난방 텐트다 보니 바람 한 점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텐트 바깥도 통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햇볕 때문에 덥긴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옷도 우통도 마음대로 못 벗고 집에 있으면 팬티 바릅니다. 누가 뭐라 해요? 안 그렇잖아. 모든 게 불편하지. 할 수 없이 곧 닥칠 장마도 걱정입니다. 체육관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데다 천장을 두드리는 시끄러운 빗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2평 남짓한 좁은 텐트에서 맞는 두 번째 여름. 이재민들에게 여름은 겨울 못지않게 힘든 계절입니다. 당장이라도 덥고 답답한 텐트를 떠나고 싶지만 금이 가고 비가 새는 집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한가히 되고 지금도 집에 가서 누워서 부지럭 자꾸 집이 소리가 자꾸 나고 그러니 집에서 밥도 뭐 해먹을 행패이니까 여기 나와 이래야지. 체육관에 머무는 이재민 대부분은 소규모 파손 판정을 받아 임대 아파트나 임시 거주단지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작은 방 한 칸 얻기도 힘듭니다.
니네는 왜 세금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느냐. 니네 이거 비워라.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도 니네 충분히 돈 많이 받았다면서 뭐 1억 받았느니 막 이렇게 하면서 니네 왜 안 나가느냐. 올여름도 지난해만큼 더울 거라는 전망 속에서 이재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체육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폭염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작 폭염 취약계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고장난 에어컨과 10년도 더 된 낡은 선풍기가 방 안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무더위 쉼터나 폭염 대피소에 쉽게 가지 못했던 가정에 냉풍기가 전달됐습니다. 선풍기와 달리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서늘한 찬바람이 나옵니다. 대구시의 폭염 대책 중 하나인 집안의 폭염 대피소 사업입니다. 냉풍기 200대를 무더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선풍기를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여러 동사무 소주민센터, 그다음에 복지기금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풍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니까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게서 이렇게 가정을 선정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폭염 피해 실태 조사를 한 이후 지난해 6년 만에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부족한 탓에 각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일일이 찾아내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방문 간호사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하고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염 사각지대가 줄지 않자 대구 시민단체들과 쪽방촌 거주자 2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징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폭염은 생존권이자 인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거 빈곤층을 위한 폭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폭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주거 정책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장래 희망 중 하나가 유튜버일 정도로 1인 콘텐츠의 인기가 대단하죠. 우리 지역에도 기발한 콘텐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지역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병창 씨. 올해 27살인 그는 5년째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33만 명, 한 달 평균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육아, 가족 콘텐츠고요. 또 뭐 헤어, 머리를 또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를 쉽게 만지는 법.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대구 지역 출신 유튜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박병창이요. 왜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어떻게 너무 잘생겼어요. 그 박병창, 뭐 머리하고 이런 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모집을 올렸었어요. 근데 올렸는데 이제 정말 유튜버가 단순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따라하면서 자기가 유행을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이제 콘텐츠를 찾아서 만들어야죠. 대구시는 올해 지역 인기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시정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창 씨도 청년 지원 사업 홍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이제 뭐 청년 지원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알려주는.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시민과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박병창 씨. 지역 홍보대사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란 있는 척 안 할게요. 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좀 콘텐츠 제작도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원 발언대 순서입니다. 경북 청도를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올해부터 대폭 감축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도군 의회 박기호 의장이 직접 청도역에 나가봤습니다. 청도군 의회 의장 박기호입니다. 철도 공사에서는 금년 1월부터 무궁화호 열차를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청도군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감축 운행함에 따라 국민들이 철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의하면 청도역을 이용하는 열차 탑승객은 하루 3,000명 이상이며 열차 탑승객의 96%가 무화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산, 청도, 영주 간 열차 상행선 2회, 하행선 2회, 주말 공휴일에는 모두 3회 폐지로 열차 정차 간격이 커져서 출퇴근 시간대 학생,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도구는 지리적 특성상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열차로 출퇴근하는 이용객이 많으며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해 청도군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한 분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 어떤 점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기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차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침에는 제가 한 3, 40분 일찍 나와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서는 기차를 놓치게 되면 좀 늦게 퇴근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의회에서 의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발인 무화호 감축 철회를 위해 지난 제25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화호 열차 운행 감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의원 전원 발의하여 의결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국민들의 불편한 심정과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말까지 청도역 광장에서 무화호 정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청도군에는 소삼 경기장, 와인터널, 새마을 발상지 기념관, 운무사 등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의회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도를 찾는 관광객과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때까지 청도역 무화호 정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도역에서 청도군의회 의장 박기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죠. 아직도 200여 가구는 체육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입니다. 벌써 두 번째 여름인데요. 이재민들은 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박은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덮쳤던 규모 5.4의 강진. 시설물 5천여 곳이 부서졌고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5명 중 2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일각에서는 군대에 갔으면 벌써 제대할 시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포항은 지진 이후 시간이 멈춘 듯 이렇게 당시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고 200여 가구는 아직도 체육관이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대피소 생활, 얼마나 고될까? 다닥다닥 붙은 텐트, 사생활은 없습니다. 서서 허리를 펼 수도 걸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루도 잠잔 걸 편하게 자보도 못하고 맨날 날밤을 새우고 뜬 눈으로 약이 아니면 잘 수도 없고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특히 고역입니다. 겨울용 난방 텐트인데다 통유리 천장에서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옷도 우통도 마음대로 못 벗고 집에 있으면 팬티 바릅니다. 너무 뭐라 해요. 안 그렇잖아. 여보. 모든 게 불편하지. 할 수 없이 뭐
비가 오면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쳐야 하고 곳곳에서 새는 빗물도 받아내야 합니다. 대부분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삽니다. 그뭐 옷만 신이면 아프지. 맨날 뭐 병원에 다니고 침마도 되고 한의원 다니고 병원에 다니고 매일 뭐 그래 다니는 편이지. 지진 직후 1,000명을 넘었던 이재민은 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체육관에 남은 사람은 40여 명. 일부 파손을 뜻하는 소파 판정을 받은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입니다. 집에 비가 오면 물이 한가히 되고 지금도 집에 가서 누워서 부지럭 자꾸 집이 소리가 자꾸 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택 피해 정도는 소규모 파손부터 완전 파손까지 소파, 반파, 전파로 나뉘고 이 기준에 따라 보상이나 긴급 주거 지원, 재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포항시는 한미 장관 맨션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C등급 소파 판정을 내렸고 각 가구에 재난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포항시의 안전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네는 왜 세금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느냐. 너네 이거 비워라.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도 너네 충분히 돈 많이 받았다면서 뭐 1억 받았느니 막 이렇게 하면서 너네 왜 안 나가느냐. 벽이 갈라졌으니까 위에서 오는 거는 괜찮아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우리 집 같은 데도 거의 한 3, 4개월 정전이 돼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길래 불편한 체육관 생활을 계속하는 걸까? 해당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외벽 곳곳이 갈라져 있고 각 동마다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과 철골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건물과 바닥 사이에는 어른 손가락 2마디만큼 틈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파도 소파 나름이고 완파도 완파 나름이듯이 이게 비가 오면은 자꾸 금이 세면이 부식되기 때문에 자꾸 더 벌어져요. 내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비어있는 집 중 한 곳을 들어와 봤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바닥은 화면에 지금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간 벽 사이로 빗물이 새면서 이렇게 손만 대도 벽이 다 뜯어지고 구조도 뒤틀려 문도 아무리 힘을 줘도 닫히질 않습니다.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은 안전진단에서 D2 등급을 받은 곳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지금 2년째 싸우고 있잖아요. 싸웠는데 이래 또 패소를 해서 또 이제 더 힘들게 생겼어요. 집이 완전히 부서져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입니다. 다행히 오는 12월 만료 예정이던 임대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언제까지 연장을 반복할 수 없는 노릇이고 가구별 감정가는 새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 어느 정도 돼야 나가지. 가가지고 집도 하나 올게 뭐 떳떳하게 모은 집 봐야 뭐 말놓고 가가 있는데 우리가.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 아이들도 지진의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5.4 지진 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슬프고 막 가족도 괜찮나 막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 지진이 날까 봐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학교가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 부진 학생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강당에서 주거를 하고 또 이제 학교도 생활하고 하니까 집과 학교가 구분도 안 되고 또 이제 생활이 좀 뭐랄까요 질서가 없다고 할까요. 그나마 공공 건물은 90%가량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택 등 민간 시설물은 대부분 그대로 방치돼 있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을 통해서 풍수의 보험이나 지진 보험 이런 보험을 통해서 그 복구하는 게 원칙이고 일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법 체계거든요. 지진의 원인은 인근 지열 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인재로 밝혀졌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법은 전무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1억이나 뭐 1억 5천 이상 재산 피해를 본 분이 900만 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일반 재난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승복합니까?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사람들.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감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경북도정의 황골 탈퇴를 선언하며 취임한 이철우 도지사.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도정의 최대 성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우리 경제와 문화를 세계로 연결할 하늘길을 열어젖혀 웅도 경북의 이상을 다시 일으킬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지사는 2000년 이후 경북의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된 것은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신공항 건설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1년간 좋은 일자리 4만 개 조성, 투자 유치 4조 8천억 원 등의 성과를 냈지만 일자리 감소는 막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일자리 4만 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만드는 일자리보다는 없어진 일자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대구 경북의 국고 지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TK 패싱이 아닌 준비 소홀이라며 반성했습니다. TK 패싱은 우리가 실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자. 왜 우리가 중앙부처를 설득을 못하느냐. 중앙부처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예산도 받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성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부터 열심히 가서 뛰고. 이 지사는 인구 감소 추세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도소매, 자영업자 등의 고단한 삶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북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양극화나 인구 감소와 같은 해묵은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취임 1년을 맞은 준하경 경주시장의 성과와 과제,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곽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55% 더 비싼 택시 요금을 내야 했던 현곡면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부담을 덜었습니다. 경주시가 할증 구간을 예술의 전당을 기점으로 반경 5km까지 확대한 덕분입니다. 기본 요금이 올라서 좀 가까운 곳에 가는 데는 조금 부담이 늘어도 할증 구간에서는 조금 요금이 작아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한밤중 아이가 아플 때 포항이나 대구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에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구축된 고성능 와이파이 존은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민생 시장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실천하는 그런 일에 제가 주력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어떤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하경 시장은 남은 3년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면 전차를 도입하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600억 원 규모의 전기 화물차 생산 공장과 중수로 원전 해체 연구소 등 그동안 따낸 굵직한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1999년 이후 지속돼온 급격한 인구 감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양극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별로 공약 사항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분만 산부인과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건립 예정지인 영천시 망정동 일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착공했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분만 산부인과를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그쪽 병원 측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게 8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에 개원을 합니다. 개원을 하고 걱정하시는 무산될 위기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었던 인구 10만 명 지키기는 간신히 체면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기준 10만여 명이었던 인구 수가 6월 말 기준 10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천에서 근무하는 공단 근로자들과 군부대 장교들의 주소 이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천 삼사관학교도 많은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한 20년 뒤에 소멸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불법이 아닌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영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올해도 인구와 일자리 문제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재선의 장욱현 영주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민선 6기 때 그렸던 그림을 본격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어링 클러스터 국가산단의 후보지 확정과 부석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성과를 돌아보며 힐링도시 영주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8월 영주시의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정과제 지역 공약 사업에 선정된 뒤 영주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과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준공 등의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선비도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각종 문화사업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6월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소수서원의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경북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영주시는 자전거 보험 가입과 치매 안심센터 개소, 영주 적십자병원 개원 등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민선 6기의 공약 사업이 이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민선 7기 1년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에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젊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먹거리 만들 것이고요. 부석사 소수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세계적인 말하자면 여기 이제 명상 또 정신적인 치유 이런 것으로 우리 이 관광 여행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북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오는 2022년 영주 역사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신사업과 관광 산업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각 지역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이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도시로 더욱 발돋움 만드는 계획입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문경시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 출산, 귀농, 귀촌과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다자녀 생활 장학금 지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윤환 시장은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경제 교통의 중심 도시 등 10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 등 63개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중 8건은 완료, 정상 추진 50건, 일부 추진 2건, 보류 3건으로 92%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경 발전을 위해서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금까지 뛰어온 것 이상 땀 흘려 문경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점촌 1, 2동 셋들 사업 등 공모사업 61건을 통해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경시는 연말까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예산 8천억 원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부 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문경의 10만 평 역세권 개발을 아주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촌 구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산 문경 울진 간 중부선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비롯해 이천 문경 간 중부내륙 단선 전철 사업과 총 사업비 400억 원, 35.7만 제곱미터 규모의 문경역 역세권 개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삼선의 고윤환 문경시장은 취임 1주년 기념 행사를 대신해 민생 현장 투어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자, 사과하면 떠오르는 지역 바로 청송이죠. 윤경희 청송군수가 청송 황금 사과를 내세워 미래가 있는 부자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윤경희 청송군수의 민선 7기 공약은 5개 분야 14개 과제 65개 사업. 오는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평균 이행률은 29%입니다. 윤경희 군수의 핵심 공약은 청송사과 재배 기술을 남북 교류를 통해 북한에 진출하고 농업교류 협력사업 발굴 추진 등 4개 사업입니다.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7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송황금사과 상표권 출원에 이어 올해를 청송황금사과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정책들이 현실화되었고 농업, 복지, 관광, 경제,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뤄내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천원 택시를 도입해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 안심센터도 완공했습니다.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천원 목욕탕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등 글로벌 문화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려 청송군을 찾은 방문객은 지난 한 해 5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나은 복지, 더 살기 좋은 농촌, 더 확고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군민들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주인인 1등 청송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한 청송사과유통공사가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과 경영진 비리 등으로 인해 이달 말 해산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영남대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소속 비정규직 교수들도 학교 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며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김산경 기자입니다. 70m 높이 건물 옥상 위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땡볕 아래 24시간 고공 농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나흘째.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13년 전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에 나선 겁니다. 노조는 당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활동을 벌이다 병원 측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똑같이 외쳤던 노조의 권리, 노동조합 탄압 금지, 노동조합의 정상화, 해고자 원직 복직 이것이었습니다. 노조 간부라는 이름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수년 동안 자기의 삶을 포기한 대학교 본관 건물 앞에 천막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다음 달 1일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대규모 해고를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학기 이 학교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교수는 모두 140명. 이들은 또 학교 측이 최근 면직 처분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임명 규정을 바꿨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이나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사법 본래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저희들을 이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교에 강사 규정이 마련되었다. 학교와 병원 측은 모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또 시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폭염 속 불붙고 있는 노사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인성인문학교육센터와 국제교육지원센터, 진학지원센터가 경북교육청 연구원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4일 오후 개소식을 열고 3개의 센터가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인성인문학센터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자료를 통합하고 인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교육지원센터는 경북글로벌교육추진단 운영으로 해외 선진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동북아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북진학센터는 학생과 교사가 대입 상담과 연수를 통해 대입 전형에 따른 전략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것을 이 센터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든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서 학부모님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3개 센터는 경북 교육을 빛낼 수 있는데, 경북 교육을 보다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연구원을 항상 찾아오셔서 진학 정보와 인성인문학 정보 그리고 국제 교육 지원 정보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서 영주시의 천년을 이어갈 주민 주도형 500년 풍기인삼 문화 팝업공원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 문경시 돌리네 습지 착한 풍경길 조성 사업, 영양군 4계절 수빅 놀이터 조성 사업, 의성군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경북도는 전국 26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선정돼 역대 최다이자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면서 외부 전문가와 전 행정력을 공모 사업에 최적화해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가 2일 첫 삽을 떴습니다. 엑스코 종편에 들어서는 제2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71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1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제2전시장이 완공되면 전시 면적이 3만여 제곱미터로 늘어나 국제 대형 행사 유치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 별빛 한우 브랜드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영천시와 축협은 한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단을 운영하고 그동안 공판장에 개통출하던 한우를 직접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단은 브랜드 후 귀표 부착, 참여 농가 교육, 사양 관리 프로그램 적용, 전용 사료 공급 등 별빛 한우 브랜드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브랜드 참여 농가는 송아지 입식 장려금과 헬스업 인증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혜택과 보조 사업 선정 시 우선권이 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위한 경상북도 청문회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지난 5월 13일 약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영풍재련소는 청문으로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지난달 19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위해 다음 달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 결론이 나오면 영풍재련소는 가동을 멈춰야 하지만 재련소 측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 조업정지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